안녕하십니까. 순하기내과 양인모입니다. 오늘은 죽상경화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동맥경화증과 죽상경화증 두 단어는 같은 단어일까요? 틀린 단어일까요?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른 단어가 맞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죽상경화증보다는 아마 동맥경화증이 조금 더 아마 좀 낯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어떻게 다른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혈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자, 좌측 상단에 있는 사진은 우리가 혈관을 현미경으로 본 사진인데요. 혈관은 크게 내막과 중막, 그다음에 외막 이렇게 세 가지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동맥경화증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막, 그 가운데 있는 중막에 문제가 발생돼서 생기는 질환이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동맥경화증이라고 있는데요. 이 동맥경화증은 주로 고혈압이나 또는 노화 현상에 의해서 혈관의 그 가운데 중막이 퇴행성 변화, 다시 말해서 섬유화가 됨으로 인해서 탄력이 떨어져가지고 발생되는 질환인데요.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아마 얇은 고무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그 얇은 고무관이 탱탱해서 잘 늘어나고 이렇게 탄성을 갖고 있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게 고무관이 약간 딱딱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고무관이 약간 딱딱해진 거를 아마 동맥경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번 시간에 알아볼 죽상경화증은 동맥경화증과 틀리게 혈관의 가장 안쪽인 내막에 문제가 발생돼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혈관 내막에 고지혈증 같은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면은 내막에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벽이 좁아지거나 심한 경우 막힌 거를 저희가 죽상경화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 사진을 보시면요, 실제 이제 죽상경화증이란 죽상경화반 플라크라고 하는데요, 그게 있는 걸 사진으로 근접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이렇게 죽상경화증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고혈압이나 당뇨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지혈증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가 몸에 안 좋은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요. 특히나 이렇게 죽상경화증처럼 혈관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담배가 특히나 안 좋은데요. 담배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성분이 있지만 특히나 이렇게 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담배 자체가 안 그래도 좁아진 혈관을 더 좁아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담배는 꼭 끊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신체 활동이 저하되거나 또는 식이섬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도 죽상경화증의 위험 인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외에도 우리 죽상경화증에 가족력이 있거나 또는 남성이신 분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이 죽상경화증의 위험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죽상경화증 있을 경우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죽상경화증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거를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이렇게 점차 좁아지는 질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심장 쪽에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조금 좁아진 질환을 저희가 협심증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협심증은 많은 분들이 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심장의 관상동맥이 좁아짐으로 인해서 증상이 나오는 건데요.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주로 활동 시 가슴이 아프다 또는 답답하다, 뭐가 누르는 것 같다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밑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정상적인 혈관에는 이렇게 막히지 않고 잘 뚫려 있지만은 협심증의 경우 많이 좁아진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좁아진 걸 넘어서 막힌 경우를 저희가 심근경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상경화증은 심장 혈관뿐만이 아니고 다리 혈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먼저 왼쪽 사진을 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우리 다리 혈관을 조영제 CT로 본 건데요. 왼쪽 사진은 이제 정상적인 환자의 사진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하얀 게 다리 혈관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얗게 다리 밑에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A랑 B랑 써 있는 이 사진을 보시면요, 뭔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혈관이 좀 좁아진 것 같고 중간중간 뭐가 끊긴 것처럼 보이시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이제 다리 혈관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다리 혈관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어떤 증상으로 오냐? 저희가 간헐적 파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한 1분 또는 5분 이상 걷게 되면은 다리가 묵직하게 아프거나 또는 저린 증상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말초혈관의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검사를 통해서 진짜 말초혈관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위에 두 가지는 우리가 이 혈관이 서서히 막힌 완전히 막힌 게 아니고 이제 좁아진 경우를 얘기했고요. 지금 이제 막 갑자기 확 막힌 경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근경색인데요. 심근경색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먼저 왼쪽 사진을 보시면요, 관상동맥을 심혈관 조영술로 본 사진인데요. 화살표로 표시된 부위에 폐색 부분이 발생돼 가지고 그 밑으로 혈액이 잘 흐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 사진은요, 스텐트 삽입이라는 시술을 통해서 그 막혔던 혈관을 뚫어줌으로 인해서 아래쪽까지 잘 혈액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장 혈관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뇌혈관을 막혔을 경우를 뇌경색이라고 하는데요. 뇌경색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익숙하시고 주변 분들도 많이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뇌경색의 증상은 다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뭐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으로 몸이 치우쳐지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CT라든가 MRI를 찍어볼 수 있는데요. 오른쪽 사진처럼 뇌경색일 경우에 CT와 MRI 소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죽상경화증을 진단하려면 어떤 검사를 해야 될까요? 먼저 기본적으로 심전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위쪽 심전도는 정상적인 심전도 사진이고요. 아래쪽엔 뭔가 문제가 발생된 심전도 사진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심전도를 검사해서 심전도에 뭐가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심장 쪽에 특히나 심장 혈관에 뭐가 문제가 발생됐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운동부와 심전도 검사인데요. 이름이 조금 어렵고 난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잘 풀어보면은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의 가슴에 심전도를 부착된 상태에서 런닝머신을 뛰게 하는 겁니다. 런닝머신은 이제 단계별로 속도를 올리는 거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환자분을 계속 운동시키면서 그때에 따라서 심전도의 변화를 보게 되는데요. 그럼 이런 검사를 언제 어떤 환자한테 주로 하게 되는 거냐? 보통은 평상시 안정 상태는 나는 별로 증상이 없는데 운동할 때, 활동 시에 가슴이 좀 불편한 것 같다, 아프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운동부와 심전도 검사를 통해서 운동 시에 심전도 변화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핵이학 검사인데요. 핵이학 검사는 CT랑은 다릅니다. CT는 우리가 X선과 동일한 원리고요. 다시 말해서 방사선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고 핵이학 검사는 저희가 동위원소를 이용한 검사이기 때문에 CT랑은 서로 다른 거고요. 저희가 이제 카디악 스펙트라 해가지고 심장을 보는 동위원 핵이학 검사를 시행한 건데요. 심장 혈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핵이학 검사를 통해서 검사했을 때 결손 부위가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장 CT인데요. 심장 CT는 말 그대로 이제 심장을 CT로 보는 건데요. 다른 장기와 틀리게 심장을 계속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뛰고 있기 때문에 이 심장 CT를 찍을 때는 가끔 이제 전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전처치가 뭐냐? 심장이 특히나 좀 빨리 뛰시는 분들은 심장을 좀 늦추는 약을 줘서 이 CT가 좀 더 깨끗한 영상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런 전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심장 CT를 찍게 되면 다음과 같이 사진을 보일 수 있는데요. 관상동맥이 정상적인지 좁아졌다면 어디가 얼마큼 좁아졌는지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심장 혈관이 많이 좁아져서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영화나 드라마, 특히나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관상동맥 조영술인데요. 이제 다리나 팔 혈관을 통해서 카테터를 통해 넣어가지고 관상동맥까지 쭉 갔다가 거기서 조영제를 싸가지고 실제 관상동맥의 혈관을 직접 보는 건데요.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정상적인 혈관이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혈관은 그 심장의 아랫부분, 밑부분까지 원활하게 혈액이 잘 흐르는 걸 볼 수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협착이 발견된 혈관이에요. 그래서 심장 혈관이 좁아졌을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확 좁아진 부위를 저희가 볼 수 있고 그 부위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풍선 확장을 하거나 또는 스텐트를 넣는 시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동맥 초음파인데요. 경동맥 초음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경동맥, 목이죠. 목 동맥을 초음파로 보는 건데요. 관찰하고자 하는 경동맥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고 그쪽 부위를 초음파로 보는 검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검사했을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위에 사진본처럼 뭐가 볼록 튀어나와 있죠. 네. 이제 경동맥의 경화반 플라그라고 하는데요. 그게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아래쪽 사진에서 보시면은 우리 경동맥 혈관의 두께도 같이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죽상경화증의 진단에 필요한 검사 등을 알아봤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런 죽상경화증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먼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을 경우 약물을 통해서 고혈압이나 당뇨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식이요법을 통해서 좀 더 혈관이 악화되는 걸 막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하지만 제가 앞서 우리 동맥경화증과 죽상경화증을 분류할 때 우리 죽상경화증은 고지혈증이 좀 많은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피검사를 통해서 고지혈증 수치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고지혈증 약을 꼭 같이 복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아스피린 같은 항혈소판제를 복용함으로 인해서 심내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약물 치료 알아봤고요. 협착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시술이나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술은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풍선 확장술과 스텐트 삽입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풍선 확장술은 우리가 카테타를 통해서 그 협착이 있는 병변 부위까지 카테타를 통해서 쭉 갑니다. 협착이 있는 부위에서 풍선을 통해 가지고 이 좁아진 혈관을 쫙 넓힙니다. 넓힌 후에 다시 풍선은 쪼그리고 나오는 시술이고요. 그다음 그 오른쪽에 스텐트 삽입술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 카테타를 통해서 그 협착이 있는 병변까지 쭉 갑니다. 간 다음에 그쪽 병변 협착이 있는 병변에서 카테타에 서 있는 스텐트를 쫙 피게 되고 그렇게 쫙 핀 스텐트는 두고 카테터만 빼고 나오는 시술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협착된 병변 부위가 너무 광범위할 경우에는 이런 시술로는 안 되고요. 이렇게 혈관 우회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앞서 저희가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식단 섭취가 중요한데요. 이 건강한 식단 섭취라면 야채 위주의 식단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고혈압에서 말씀드렸듯이 저염식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했죠. 고지혈증이 있을 경우에는 포화지방이나 기름기 음식을 최대한 줄이고 술도 줄이는 것이 우리가 죽상경화증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죽상경화증은 고지혈증과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지혈증 수치를 확인해보고 그 수치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면 꼭 약을 같이 병행해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 혈관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담배를 피신 분들은 꼭 금연을 하시는 게 환자분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죽상경화증에 대해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저희가 폐색전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유익한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강연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생겼는데요. 마지막에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당뇨병이 계신 분들은 식이요법을 하기가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음식이 좋은지, 또 피해야 할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당뇨병은 다 아시는 것처럼 단 음식을 조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단 음식이라면 우리 흔히 생각하는 설탕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설탕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칼로리를 줄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액상과당이라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가공식품이라든가 또는 특히 음료수에 잘 보시면 액상과당이라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액상과당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탕보다 조금 더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아마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물론 설탕과 칼로리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액상과당도 같이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두 번째로 궁금한 점이 풍선 확장술은 어떤 분한테 더 적합하고 또 스텐트는 어느 분이 하면 더 좋을지 차이점이 있나요? 보통 이제 협착의 정도를 좀 판단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완전히 그러니까는 스텐트를 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에는 가서 풍선으로 이 좁아진 부위를 넓히고 나서 이게 다시 좁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는 풍선으로 확장만 시키고 나서 다시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통 이제 신경경색이라든가 심장 혈관이 많이 좁아졌을 경우에는 당시 풍선 확장으로 하기엔 좀 애매하다.
약간은 그럴 경우 아주 심하게 막혀 있다. 그럴 경우에는 가서 스텐트를 넣고 그 스텐트를 핀 상태에서 나오게 되고요. 말씀 나온 김에 저희가 이제 그 심장 시술할 때 스텐트를 넣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약물 용출 스텐트라고 있어가지고요. 그 스텐트를 넣었을 경우에 스텐트 안에서도 이렇게 협착을 방지하는 그런 약이 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스텐트 자체에서 또 이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텐트를 시술하신 분들은 보통 최소 1년 동안은 우리가 아스피린이라든가 클로피돌 같은 항응고제 2가지를 병행해서 드시게 되고요. 1년 이후에도 필요하다면은 둘 다 드시던가 또는 하나는 쭉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의해야 될 점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방청객 어머님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흡연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금연을 한다고 그래서 더 나아질 수는 있나요? 재밌는 질문이고요. 일단 우리 심혈관뿐만이 아니고요. 뭐 간도 그렇고 폐도 그렇고요. 모든 장기가 연세가 들면 들수록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폐를 좀 예를 들면요. 담배를 피신 분들은 폐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잠깐 다른 얘기를 돌리자면은 우리가 담배를 오래 피셨던 분들은 만성 폐쇄성 폐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담배를 많이 피신 분들이 이제 폐포가 망가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영어로는 COPD라고 하는데요. 그 질환의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랄까 예방법은 담배를 끊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자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담배 때문에 생긴 걸 알겠는데 그럼 내가 이거 담배를 끊으면은 이 질환이 좀 없어지냐, 완치가 되는 거냐 여쭤보는 분들은 있는데요. 폐 기능도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보통은 담배 피시는데 아까 이렇게 안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COPD라는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안 좋았다가 담배를 끊었다. 이 시점에서 그러면은 이 폐 기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급격하게 안 좋아졌던 폐 기능이 일반인들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완만하게 기능이 나빠진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모든 기능은 나이가 들면 떨어지지만은 이렇게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특히나 심장도 마찬가지고 폐도 마찬가지고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담배를 끊으시면 더 악화되는 속도를 더 늦출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한테는 아주 중요한 치료법과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금연은 뭐 모든 질환에 있어서 중요한 예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저는 동맥경화증은 많이 들어봤지만 죽상경화증은 다소 생소해요. 이 질환은 주로 어느 층에서 발병이 되고 또 발병률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발병률을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고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그 구별을 할 때 위험 인자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동맥경화증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동맥경화증의 위험 인자는 크게 노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죠. 또 하나는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혈압 조절이 잘 안 될 경우에는 혈관이 딱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과 고혈압 조절이 안 된 경우에는 당연히 동맥경화의 확률이 더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 죽상경화증도 마찬가지 고혈압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고령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하는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세가 있고 혈압이 있지만 그리고 혈압 조절도 잘 되어 있고 고지혈증도 잘 조절되고 있으면은 그렇게 연세가 많더라도 죽상경화증의 확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두 개의 단순 발병률 비교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어떤 위험자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냐 그거를 비교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심혈관계 질환 수술하신 분들도 꽤 계실 건데요. 이것만큼은 좀 가장 중요시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나중에 다음 주에 설명드릴 폐색전증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심혈관 질환은요. 의심이 있으면 당연히 병원을 내원하셔가지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증상이 없더라도 미리미리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미연에 그거를 발견하고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게 저는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강연 중에서 시청자분들께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약간 중첩된 내용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2강의가 남아있긴 한데요. 2강의도 결국은 저희가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증상이 없더라도 꼭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내가 더 악화되는 거, 그다음에 증상이 발생되기 전에 그 질환을 발견하고 미연에 약을 먹고 조절하는 걸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다음 강연도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강연의 주제는 뭔가요? 다음 강의 주제는 폐색전증인데요. 폐색전증도 제가 준비하면서 조금 난해했던 게 죽상경화증처럼 아마 시청자분들도 조금 폐색전증은 좀 낯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폐색전증이 앓은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심뇌혈관 합병증 관련해 가지고는 한 번쯤은 알아봐야 될 질환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폐색전증의 정의와 그다음에 진단, 그다음에 치료, 그다음에 간단한 예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폐색전증에 대해서 말씀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또 숨쉬기가 힘들거나 흉통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